상공 1만 미터 위를 나는 비행기 엔진안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청취자 여러분. 섭씨 1000도가 넘고 엄청난 원심력이 터빈 블레이드를 막 때리잖아요. 네, 정말 지옥 같은 환경이죠. 근데 그 표면에 머리카락 두께 100분의 1도 안 되는 미세한 흠집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미세한 틈으로 스트레스가 확 몰려서 결국 피로 파괴로 이어질 겁니다. 엔진 전체가 산산조각 날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죠. 맞아요. 바로 그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오늘 심층 탐구에서 다뤄볼 텐데요. 오늘 분석할 자료는 S41598-014-75194-7 논문입니다. 이 아주 미세한 거칠기를 어떻게 완벽하게 측정할지에 대한 진짜 놀라운 해답을 담고 있죠. 사실 이 자료가 흥미로운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수억 원짜리 첨단 레이저 스캐너가 아니라 그냥 흔히 쓰는 평범한 디지털 카메라에 인공지능을 결합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인간의 예민한 촉각이나 고가의 물리적 센서를 완전히 뛰어넘은 거죠. 손가락 대신 눈으로, 그것도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점자를 읽어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이면에 숨겨진 기막힌 수학적 알고리즘의 세계를 오늘 파헤쳐보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루는 금속 소재부터가 되게 특이한 녀석이잖아요. 네, 타겟 물질부터 봐야 이 연구의 난이도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T6AL4V라는 핵심 티타늄 합금인데요. 항공우주나 의료용 임플란트, 고성능 자동차 부품에 쓰입니다. 엄청 가볍고 튼튼한 그 고급 소재 맞죠? 맞아요. 하지만 제조업계에서는 진짜 가공하기 지독하게 까다로운 물질로 악명이 높습니다. 열전도율이 극단적으로 낮거든요. 아, 절삭할 때 열이 잘 안 빠져나간다는 그 문제 때문인가요? 정확합니다. 깎아낼 때 마찰열이 엄청난데 그게 쇳가루로 안 빠지고 절삭 공구와 표면에 그대로 머물러요. 게다가 고온에서는 화학적 반응성까지 높아져서 공구에 막 들러붙고요. 그럼 가공하고 나면 표면이 불규칙하게 뜯겨 나가기 십상이겠네요. 네, 미세한 굴곡이 엄청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표면 거칠기를 밀리미터의 1000분의 1 단위로 엄격하게 검사하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한 거죠. 사실 제조업계에서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는 표준 방식은 보통 따로 있잖아요. 논문에도 비교곤으로 나오는 테일러 홉슨 같은 접촉식 측정기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바늘 같은 걸 표면에 직접 올려놓고 물리적으로 긁어서 굴곡을 읽어내는 방식이죠. 레코드판 바늘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그 방식은 실험실에서나 완벽하지 1초에 부품이 몇 개씩 쏟아져 나오는 대량 생산 라인에서는 언제 일일이 바늘로 긁고 있겠어요. 맞아요.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면 다 엄청난 손실이니까요. 게다가 바늘 때문에 표면에 스크래치가 날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카메라 사진으로 표면을 검사하려는 비접촉식 비전 시스템 시도가 많았던 거군요. 네, 사진 한 장 찰칵 찍고 검사가 끝나면 속도면에서 아예 비교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사진으로 표면 거칠기를 파악한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밋밋한 회색 덩어리로만 보이니까요. 그쵸. 근데 표면의 미세한 굴곡들이 빛을 비추면 아주 미세한 그림자 패턴, 즉 텍스처를 만듭니다. 그 픽셀 하나하나의 명암 대비를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물리적인 굴곡을 역산하는 원리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제 상식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보통 나노 단위 오차를 잡으려면 엄청 비싼 3D 백색광 간섭계 같은 걸 써야 하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 연부진의 장비 세팅 보셨어요? 진짜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20.1메가픽셀짜리 소니 DSC-H300 디지털 카메라를 표면에서 약 25cm 거리에 뒀어요. 네, 조명도 그냥 흔한 할로겐 전구 2개를 45도 각도에서 비춘 게 답니다. 그렇게 1383장의 이미지를 얻었죠. 아니, 25cm 거리에서 찍은 거면 픽셀 하나가 담는 면적이 표면 굴곡보다 훨씬 클 텐데 이게 어떻게 정밀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물리적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와 수학이 극복하는 과정이 이 논문의 진짜 핵심입니다. 평범한 사진을 초정밀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 연구진이 아주 특별한 무기를 꺼냈거든요. 그게 뭔가요? DTCWT, 그러니까 이중 트리복소 웨이블리 변환해라는 수학적 도구입니다. 기존에도 노이즈를 없애려고 DWT라는 기법을 많이 쓰긴 했어요. 아, DWT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근데 DTCWT는 뭐가 다른 거죠? 기존 DWT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미지가 아주 미세하게만 이동해도 데이터 값이 요동치는 이동 변형성 문제가 있었고요. 방향을 읽어내는 능력이 한창 부족했죠.
금속을 선반 기계로 깎아내면 필연적으로 절삭 공구가 지나간 특정 방향의 미세한 결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 방향성을 정확히 캐치해야 거칠기를 알 수 있는데 기존 방식은 이걸 그냥 뭉뚱그려 버린 거죠. 반면에 DTCWT는 이미지를 무려 12개의 다양한 방향으로 아주 정밀하게 쪼개서 분석합니다. 12개 방향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15도, 45도, 75도 이런 식으로요? 네, 정확합니다. 와, 이거 흔히 인스타그램에서 쓰는 필터처럼 원본을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빛을 여러 색깔로 분리해내는 프리즘에 가까운 것 같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프리즘이 파장에 따라 빛을 분리하듯 디지털 이미지를 주파수와 방향에 따라 해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쪼개진 정보들은 다시 고주파 성분과 저주파 성분으로 나뉘게 되죠. 고주파라면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 그러니까 표면의 날카로운 경계선이나 텍스처를 말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반대로 저주파 성분은 전체 조명의 밝기나 배경 같은 좀 부드러운 정보고요. 아하, 그러니까 카메라 노이즈나 불필요한 반사빛은 다 걸러내고 진짜 물리적 질감인 텍스처의 뼈대만 완벽하게 발라내는 거네요. 그쵸. 고도의 수학적 매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평범한 디카 사진을 수학적 프리즘에 통과시켰다. 여기까지는 접수했습니다. 근데 논문을 보면 여기서 한 장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이미지를 하나로 합치는 이미지 융합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하나의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셋대가 등장합니다. 입자 군집 최적화, 즉 PSO 알고리즘을 썼다는데 금속 거칠게 분석에 웬 로봇 세드를 풀어놓은 건가요? 두 개 합칠 거면 그냥 평균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픽셀 평균을 내버리면 이미지가 흐릿해져서 중요한 정보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분리한 성분별로 다른 융합 규칙을 써야 해요. 어떻게 다른데요? 고주파 성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이미지 중에 정보가 더 강하게 살아있는, 즉 값이 더 큰 쪽을 택하는 최대 선택 규칙을 쓰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주파 성분입니다. 저주파는 가중치를 곱해서 합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최적의 가중치 비율을 찾는 게 수학적으로 엄청 복잡해요. 이때 연구진이 기준으로 삼은 게 바로 피엘라 지수입니다. 융합된 이미지의 구조적 보존도랑 대비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수치화해주는 지표죠. 그러니까 가중치 비율을 어떻게 조합해야 피엘라 지수가 최고로 나오는지 그 정점을 찾아야 하는 거네요. 근데 가중치 경우의 수는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일일이 대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최고점을 찾으려고 자연의 군집 지능, 즉 셋대의 움직임을 모방한 PSO를 쓴 거군요. 네, 과정을 들여다보면 진짜 흥미롭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30마리의 가상새들을 가중치 데이터 공간에 풀어놓거든요. 이 새들이 찾는 먹이가 바로 피엘라 지수의 극대화입니다. 무작위로 날아다니다가 한 마리가 피엘라 지수가 확 높아지는 지점을 찾으면 다 같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런 비행을 무려 40번 반복하면서 전체 공간에서 가장 완벽한 선명도를 만들어내는 황금 가중치 비율을 찾아내는 거죠. 관성 가중치 0.5라는 세팅으로 새들이 너무 방황하지 않게 싹 조율하면서요. 와, 차가운 공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상의 철새들이 완벽한 대비라는 먹이를 찾아서 날아다닌다니 진짜 시적이기까지 합니다. 네, 그렇게 셋대 화력으로 노이즈 없이 완벽한 슈퍼 융합 이미지를 얻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인공지능이 이걸 학습해야 할 텐데 이미지 파일 통째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논문 보니까 GLCM이라는 기법을 써서 통계적 특징 15가지를 추출한다고 나오던데요. 네, 직역하면 회색조 동시 발생 행렬입니다. 이러면 좀 어렵지만 이미지 안에서 픽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특정 거리만큼 떨어진 픽셀상들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밝기값이 10인 픽셀 옆에 12인 픽셀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빈도수를 세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게 에너지, 엔트로피, 대비 같은 수치들이 나옵니다. 패턴이 균일한지 복잡한지를 인공지능이 소화할 수 있는 15개의 텍스처 DNA로 반역하는 셈이죠. 15개면 AI한테 아주 훌륭한 교재 같은데 여기서 연구진이 15개를 다 안 쓰고 PCA, 즉 주성분 분석을 돌리잖아요. 5개는 버리고 10개로 쫙 압축을 해버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 딥러닝하면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다는 마인드 아닌가요? 굳이 기껏 뽑아낸 데이터를 버리는 데이터 다이어트를 한 이유가 뭘까요? 얼핏 보면 정보가 많으면 좋아 보이지만 데이터 과학에는 차원의 저주라는 무서운 개념이 있거든요. 15개 중에는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중복 데이터나 잡음이 섞여 있어요. 아, 그런 쓸데없는 차원이 늘어나면 AI가 오히려 엉뚱한 데 집착해서 연산 속도만 느려진다는 거군요. 그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력은 곤두박질 치게 되고요.
그래서 PCA를 통해 핵심 축을 찾아내어 차원을 축소한 겁니다. 불필요한 정보가 노이즈가 되니까 냉정하게 덜어낸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발견이 나옵니다. 10개의 주성분 중에서 자기상관이라는 특징 하나가 무려 전체 기여도의 60.72%를 차지하며 1순위로 꼽혔어요. 60%나요? 자기 상관이 대체 뭔데 그렇게 압도적인 거죠? 아까 금속을 선반으로 깎으면 일정한 간격으로 나선형 칼 자국이 반복된다고 하셨잖아요. 자기상관은 바로 이 패턴이 공간적으로 얼마나 규칙적으로 반복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와, 알고리즘이 스스로 금속 가공의 가장 본질적인 물리적 흔적을 핵심 데이터로 딱 집어낸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영리하죠. 웨이블릿으로 분해하고 셋대가 합성하고 GLCM이 숫자로 번역하고 마지막에 PCA가 물리적 본질에 가장 가까운 핵심만 남겼다. 진짜 완벽한 전철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 심층 탐구의 하이라이트인 인공지능 예측 모델의 차례입니다. 연구진이 최종 예측, 뇌로 RBFFNN, 방사형 기저함소 신경망을 선택했잖아요. 흔히 아는 다친 퍼셉트론이나 CNN을 안 쓰고 이걸 고집한 이유가 있나요? 거칠기 데이터랑 찰떡궁합인가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층 신경망은 데이터 공간을 선으로 자르듯 전역적으로 분할하거든요. 반면에 RBFNN은 특정 데이터 포인트를 중심으로 영향력의 거품을 만들어서 지역적으로 매핑합니다. 아, 금속 표면 데이터처럼 고도로 복잡한 데이터는 특정 군집을 이루는 경향이 강하니까 전역적으로 선 긋는 것보다 국소적 패턴을 잡는 게 낫다는 거군요. 네, 학습 속도도 빠르고 예측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연구진은 모든 전처리를 다 적용한 데이터를 폭 0.15, 35개의 유닛을 가진 RBFFNN 모델 6에 입력했습니다. 6개의 비교 모델 중에 이 모델 6이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 그 결과 수치 보고 진짜 좀 당황했습니다. 훈련 데이터 정확도 100%라니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숫자긴 하죠.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99.13%고요. 이런 숫자 보면 저는 솔직히 과적합부터 의심하거든요. AI가 원리를 깨우친 게 아니라 정답지를 통째로 외워버린 거 아닌가요? 공장 조명 조금만 맡겨도 엉뚱한 거 뱉어내는 거 아니에요? 현장 엔지니어라면 당연히 품어야 할 아주 건강한 의심입니다. 연구진도 그걸 뼈저리게 알아서 모델을 혹독하게 검증했어요. 무작위로 뽑은 검증 데이터 23개를 돌려본 결과 평균 오차가 단 2.48%에 불과했습니다. 오차가 0.05 마이크로미터 이하 수준이었다고요? 네, 근데 진짜 과적합 여부를 판가름낸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연강 테스트였죠. 맞아요, 그 부분. 논문 마지막에 짧게 나오지만 사실상 전체 연구를 증명하는 클라이맥스였잖아요. 이 모델은 여태까지 오직 티타늄 합금을 선반으로 빙글빙글 돌려 깎은 둥근 결 이미지만 학습했잖아요. 그쵸, 계속 그것만 봤죠. 근데 마지막 검증 단계에서 뜬금없이 연강이라는 완전히 다른 재질을 심지어 쉐이퍼 기계로 직선으로 대패질하듯 깎은 사진을 툭 던져줍니다. 금속 성질도 다르고 패턴의 기하학적 형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축구공만 차단 선수한테 럭비공 던져주고 완전히 다른 종목 경기장에 밀어넣은 격이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재질의 반사율이나 물리적인 형성 메커니즘이 전부 낯선 조건이었죠. 정답만 외운 과적한 모델이었다면 여기서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낯선 연강 데이터에 대해서도 무려 97.12%의 정확도를 보여줬어요. 아니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직선 형태의 패턴에서 어떻게 거칠기를 읽어낸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앞서 길게 이야기한 올바른 전처리 과정의 진정한 위력입니다. DTCW 프리즘이 노이즈를 걷어내고 PCA가 가장 본질적인 통계적 특징만 남겼잖아요. 아, RBFNN 뇌가 나선형 텍스처 모양을 외운 게 아니라 텍스처 에너지나 엔트로피 같은 수학적 메커니즘 자체를 깨우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빛 반사율이나 패턴 모양이 바뀌어도 그 안에 담긴 거칠기의 통계적 본질을 찾아내서 물리적인 촉각 센서를 완벽히 대체해버린 거죠. 와, 진짜 지능으로 한계를 극복한 우아한 승리네요.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하나로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25cm 거리에서 찍은 소니디카 사진 한 장으로 시작했죠. 네, 아주 평범한 원시 데이터였죠. GLCM으로 DNA를 뽑고 PCA가 핵심 10개만 남기고 다 버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사형 신경망이 완전히 다른 금속 가공에서도 97% 넘게 정확히 예측해냈고요.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공장에서 티타늄 보툼을 조금 더 쌀게 검사한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쵸. 이 연구의 진짜 메시지는 올바른 데이터 전처리가 하드웨어의 한계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무조건 크고 비싸고 최신의 센서만 고집할 게 아니라는 거죠. 값비싼 눈을 달아주는 대신 평범한 눈으로 본 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탁월한 뇌를 만들어준 셈이네요. 네, 평범한 카메라와 똑똑한 알고리즘의 조합이 수천만 원짜리 장비를 이길 수 있다는 놀라운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주 발칙한 상상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평범한 디카 사진과 알고리즘만으로 강철보다 단단한 티타늄의 미세 굴곡을 완벽하게 만지듯 볼 수 있다면 과연 이 알고리즘의 다음 타겟은 무엇일까요? 상상만 해도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멀지 않은 미래에는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로 오래된 건물벽이나 다리를 쓱 찍기만 해도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피로나 붕괴 위험을 완벽하게 경고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손가락을 대신해 픽셀 단위로 세상을 더듬어내는 이 기술이 앞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줄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